만약 우리가 주택가격이 5억이고 LTV 80%라면 5억의 80%인 4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남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거친 일상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름길이 될지도 모르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진행 과정과 꿀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다시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 재테크, 자기개발 유튜버 경제적 남자 기억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 확인을 해볼 건데요. 내용이 많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애초에 진행이 불가능하니 확실하게 체크해주세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매매가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나뉘고 종합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 2개년 소득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꿀팁으로는 접수일 기준으로 폐업이나 퇴사를 해 수입이 없다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제한이 문제가 되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라던가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활용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꿀팁은 소득 발생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0% 차감하여 연 환산 소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4대 보험이 있는 지속 가능한 상시 소득일 경우에는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유예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됩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고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잠깐 DTI, LTV 용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택가격이 5억이고 LTV 80%라면 5억의 80%인 4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의미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금액 4억 원, 주택담보대출 기간 2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3%, 원리금 균등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의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은 2,662만 685원이고 20년 3% 원리금 균등 기준 연소득은 5천만 원이므로 DTI는 약 53.24%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6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DTI는 네이버에 DTI를 검색하시면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 이걸로 자기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한도에서는 반공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대부분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역별로 아래 금액만큼 대출 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주택담보가액이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MCG에 가입하여 반공제 면제가 가능하고 생애 최초인 경우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에 가입하여 면제 가능.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디딤돌
보금자리 혼합 대출을 사용하여 반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남은 금액은 보금자리 론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조건들이 좀 길었죠?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린 만큼 해당 조건들과 꿀팁들에 문제가 없는 컨디션을 갖고 있다면 순탄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빈칸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기입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막히실 부분이, 그래서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 건데 를 정하는 것이죠. 상환기간 같은 경우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체증식은 40세 미만의 근로자, 고정금리 선택 시 가능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는 체증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 상환 방식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드리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만기일까지 월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 처음에 이자는 많이, 원금은 적게, 나중에 이자는 적게, 원금은 많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은 계속 일정하게 갚고 이자는 처음엔 많이, 나중에 적게. 체증식 상환 방식, 만기까지 계속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 무엇이 제일 좋은가 하면 사실 모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체증식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라면 소유권을 비교적 적은 돈을 내면서 유지하다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공시해주니 참고하시고 24년 11월 기준 2.65%에서 3.95%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9%까지도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서 1.5% 이하의 금리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1.5%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대출 신청 시 또 몇 가지 꿀팁이 있는데, 잔금일 기준 2-3개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이 매우 빠듯해 은행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으시면 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아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게으름 피울 때가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집 근처에 은행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매수하려는 집과 다른 지역의 은행이라고 거절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근처로 알아보세요. 대출 신청 전 받고자 하는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본인의 잔금일을 말씀드리고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지점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일손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시간 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죠. 주거래 은행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간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거래 은행과 거래를 하셨다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딱히 주거래 은행이 없다면 국민은행을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찾아보니 국민은행이 대출 실행을 비교적 잘해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셨으면 사전심사 결과가 1일에서 3일 정도 후에 나옵니다. 앞서 과정을 문제없이 하셨다면 적격 판정이 나올 것이고, 이제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서류 리스트는 은행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서 확실하게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하나 놓쳐서 또 은행을 방문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꼼꼼하게 잘 챙긴 서류들을 들고 이제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자, 이제 은행원분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은행원 모두 일단 디딤돌 대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친절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출은 나라에서 강제로 사기업인 은행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 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은행은 영업점, 은행원은 세일즈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안 되고 나라에서 운영에 절차나 서류가 까다롭고 해당 업무 때문에 정작 실적이 되는 업무는 미뤄지고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은행원님도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하시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과 은행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상담을 받는다면 그들의 다소 차가운 말투나 표정이 이해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디딤돌 대출을 알아본다고 말한다. 그냥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은행원분들은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 상품을 소개해줍니다. 확실한 목적을 바로 말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해당 은행 상황이 안 되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은행에서 대출 업무가 많이 밀려 있으면 원하는 날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으니 다른 은행을 빠르게 알아봐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나 배우자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아닌 걸로 거절을 하는 경우는 은행이나 은행원이 디딤돌 대출을 회피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정중한 태도로 담당 은행원분께 저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 신용이나 해당 물건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신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필살기는 사용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자, 은행원님과 상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1, 2주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새집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조건 확인,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불가능하니 정말 꼼꼼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대출 신청, 꿀팁들을 잘 활용하여 본인한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세요. 서류 준비, 방문하실 은행 지점이나 어플을 통해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은행 방문, 은행과 은행원분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만일을 위해 필살기 준비. 자, 이렇게 디딤돌 대출을 알아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처음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해지지 않습니까? 대출이나 돈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익숙해져 가네요. 다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 잘 해결하셔서 모두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경제적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제적 남자였습니다. 바이바이요.